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필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고 나서 수필은 처음인데요.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 하춘의 장이라고 하는 수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보고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작품들을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튤립의 열 옆으로 나무 장미의 만발한 일황이 늘어서고 달리아가 장성하며 한편에는 우방의 한렵이 온통 빈틈없는 푸른 보료를 편다.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튤립이 막 이게 많이 피어 있고요. 그 옆에 장미도 있어요. 예, 막 장미도 막 만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아라고 하는 것도 국화과거든요. 예, 여러 해살이 이제 풀입니다. 그래서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이제 풀인데요. 그것도 이제 막 피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엽수라고 해서 되게 잎이 넓고 큰 잎사귀를 갖고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예, 걔네들은 이제 푸른 색깔일 거잖아요. 그래서 푸른 보료를 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보료는 뭐냐면 그 바닥에 까는 요 있죠. 예, 그래서 바닥에 까는 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낮게 푸른 색깔의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푸른 보료라고 해서 비유도 쓰고 있죠. 그리고 계절감도 느껴집니다. 당연히 계절은 언제일까요? 봄입니다. 봄. 가구에서는 좀채 얻어볼 수 없는 귀한 경물이니 아침 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자신을 행복스럽게 여긴다 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 그 도시의 거리의 어떤 구역에서는 이거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좀채 얻어볼 수 없는 귀한 뭡니까? 경물입니다. 이 경물은 위에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점체 볼 수 없는 그런 경물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되게 행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 풍경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있죠. 예찬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풍경을 내가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데에 따른 글쓴이의 행복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한 조각의 밭을 다스려서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사람은 놀라운 죄인도 아니고요. 장정도 아니라 별 사람 아닌 한 사람의 60을 넘은 노인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이렇게 꽃을 열심히 키우시는 분이 놀라운 재주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젊은 남자도 아니고요. 그냥 별 사람도 아니라 60을 넘은 노인이 이제 그 꽃밭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60을 넘은 이 노인은요. 작가하고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을 통해서 작가는 자신의 삶을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봄에 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고요. 가을에는 뒷거둠을 마치고 다시 갈아엎을 때까지 그 밭을 만지는 사람은 참으로 그 60옹 단 한 사람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뒷거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뒤끝을 거두어서 처리하는 것까지. 예, 그래서 그 봄에 꽃을 이렇게 씨 뿌리고 나서 꽃을 피우고 나서 나중에는 이걸 좀 약간 그 거두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치우고 나서 다 갈아엎을 때까지 그 밭을 만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 60옹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부터 해서 하루도 번기는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은 60옹은 보에 쟁기를 싸 가지고 어디선지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하루 있죠. 이 하루는 글쓴이가 계속 이거를 관찰을 했는데 이 관찰한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 일관된 행동이 나타나는 시간적인 배경이 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번기는 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빠지는 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는 단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은 막 보에다가 쟁기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거기 이제 꽃밭을 가꾸시는 거죠. 살수도 하시고요. 중경 시비도 하시고 제초도 하고 배토도 한다. 여기 약간 좀 어려운 한자들이 나왔는데 살수는 물을 흩어서 뿌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경 시비는 바로 밑에 있죠.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김을 매어서 두둑 사이의 골이나 그 사이의 흙을 좀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초는 잡초를 뽑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토는 흙을 모아서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그때를 따라서 일가에는 조금의 소율도 없고요. 일정한 필요의 과정이 50평의 구석구석까지 알뜰히 미쳐 이윽고 제때의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할아버지께서 여기 오셔가지고요. 이 그 밭을 가꾸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필요의 과정이 50평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50평의 어떤 밭을 아주 구석구석 알뜰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있죠. 옹은 허리가 희고요. 기력이 좀 부실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법이 없이 지치는 법 없이 말을 하지도 않으세요. 말하는 법 없이 날이 맞도록이라 되는데 날이 마치도록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그의 장기가 미치는 뒷자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기가 미치는 뒷자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면목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좀 허리가 좀 희어셨고요. 그리고 기력도 좀 약간 부실하시긴 하지만은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밭을 열심히 가꾸시다 보니까 항상 새롭고 아름다워지시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글쓴이가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자,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의 양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고로의 의식의 표정은 조금도 눈에 띄지 않으며 도리어 한이랑의 흙을 아끼고 살아가는 그 거동에는 만신의 희열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했어요.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다? 고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로가 뭡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울 고자잖아요. 그렇죠? 이 괴로움과 뭐가 없습니까? 이런 수고로움이 없어요. 이 표정이 조금도 눈에 띄지 않고요. 굉장히 흙을 사랑하세요.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신의 희열이라 되는데 만신은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열은 뭡니까? 막 기쁘고 즐거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막 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때로 얼굴이 마주칠 때 아이같이 방긋 웃어 보이는 동심의 표정을 읽으면 그는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0평 속에서 천진하게 장난하고 예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번역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느껴진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글쓴이가 대상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본 거죠. 항상 이제 웃으시면서 그 웃음 속에 동심이 보이고요. 괴롭게 노동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대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나서 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참으로 50평 속에서의 그의 생활은 실은 노역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예술이라고 보여진다.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미화, 노동의 예술화, 진부한 어투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의 참된 경지를 그 구체적인 신뢰를 나는 60옹에게서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예술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이 60의 할아버지를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생산만이 아니라 미를 겸했으며 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열매가 아울러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세법 쓰고 있죠. 자, 생산만이 아니라 미를 겸했고, 자, 미만이 아니라 그 연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꼬리를 잡는 겁니다. 꼬리 잡기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이게 꼬리 잡기. 그래서 아름다움과 생산물을 얻는 이 65의 노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꽃밭을 가꾸게 됨으로써의 미를 일컬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노동의 표정의 미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요.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노동하는 그 모습에서 즐거운 예술의 경지에 이른 그 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나는 그 허리 굽은 60옹의 여힐한 생활의식에 비껴 자신의 그것이 때때로 월등히 저하되고 소침됨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을 마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생활하시는 밭을 가꾸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일한 생활의식, 이 할아버지의 한결같은, 그냥 한결같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결같은 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 생활의식에 이제 비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이랑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그것이 때때로 월등히 저하되다. 저하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약간은 저하되는 거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 좀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침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의기소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기가 사그라지고 뭔가 깔아앉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기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하고 자신의 삶을 대조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민이에요. 나는 너무 무기력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생활의 의욕이 극거히 절하게 되고 침체된 일종의 플레토의 지대에 다다르게 될 때 주의가 어둡고 진태가 기친치 않고 우울하고 점이 되어서 결과는 생활력조차 감퇴되어 버린다. 한자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요. 그죠? 좀 어렵죠? 주기적으로 생활의 의욕이 급거히 절약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낮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진다. 그리고 침체된 일종의 플레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뭐 이게 살다 보면은 좀 약간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호석이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자기의 삶에 뭔가 정체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대에 다다르게 될 때 뭔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정체기가 올 때 갑자기 주의가 어둡고 진태가 뭐라고 됐어요? 기치 않다라고 했는데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귀찮고요. 그리고 우울하고요. 그리고 점이 되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적어놨죠. 기운이 빠져서 활동이 둔하고 혼미해진다. 그래서 결과는 생활력조차 감퇴하여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무기력한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이 없고 희망이 없는 탓이라고 하면은 60옹의 앞에 너무도 보람이 없고 비굴을 해서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 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어느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역시 답답해지는 것이 당연하며 뜻없는 명랑은 도리어 천치의 소유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그 희망,
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어느 거리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다. 희망의 의미를 내가 구체화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게 답답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천치소위 너무 내가 어리석고요. 너무 못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대는 생활의 신조를 어떻게 세웠느냐고 묻고 싶은 때조차 있다.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이상 갑을 흑백을 어떻게 가린단 말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가 무기력한 어떤 삶을 살고 있어. 너무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어떤 이론으로 내가 든든하게 무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갑과 을, 흑과 백으로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느냐. 가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어보라고 다시 청해보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울을 말할 때가 아닐지는 모르나 때때의 생활의식의 저조에는 너무도 절실함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절실함이 있어요. 예,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다. 내가 이렇게 된 상태가 된 거는 길이 없다.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좀채 구하기 어려운 점의 근인이 있기는 있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허구한 날 얼굴에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가까운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라도 내가 이 정체기, 이 플래토를 정복을 하고 식물 이하의 무기력에서 식물 이상의 행의 생활로 애써 솟아올라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어떤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항상 막 맨날 얼굴만 찌푸리고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빨리 그 삶으로 이제 내가 그 삶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수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효석 씨는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행동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징은 작가가 관찰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어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해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해설은 이 글은 1937년 조선일보에 실린 이효석의 수필입니다.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과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는 60대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육시봉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평의 밭을 성실하게 가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글쓴이는 진정한 노동의 경지라고 평가를 하고 이 육시봉의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던 수필이었습니다. 자, 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어요. 1번 대상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조해서 대상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2번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다소 난해한 느낌을 주고 있다. 3번 공간 이동에 따라 작가의 갈등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4번 작가 주변의 삶을 관찰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5번 통사구조의 반복과 열거법을 사용을 해서 대상의 모습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잠깐 시간 드릴까요? 금방 푸셨을 것 같습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죠? 3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공간 이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공간 이동이 없었습니다. 이 작품 공간 이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그 갈등이 드러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긴 합니다. 다른 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오답 풀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 열거라고 했는데 아까 뭐 서두르는 법 없이 지치는 법 없이 말하는 법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필 한 편을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는 수필을 처음 해봤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수필도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여러분들과 함께 수필 작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